네, 투자공학 문제풀이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조금 이용해서 예전에 나왔던 거를 약간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뭐 맨날 중요하다 그러지 뭐. 제가 또 그 저한테 이제 주어진 연구과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려고 막 견적을 짜고 있는데 그 PC를 조립할 때가 되면 늘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용산 가서 약간 눈탱이를 맞은 것 같고, 물론 뭐 깎긴 깎았는데 부품이 되게 허접했죠. 그때는 그리고 인터넷이 별로 없어서 이 부품에 대한 어떤 좋고 나쁨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대로 제 컴퓨터를 다시 2학년 때였나요? 3학년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2학년 때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용산 가서 이제 제대로 조립을 했었는데 그때 뭐 조립할 때 그 떨림은 잊을 수가 없네요. 선배가 도와줬었는데 그 형은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슈퍼맨 배우 헨리 카빌 그 위쳐 드라마도 주인공이죠. 네, 그분이 진짜 PC를 직접 조립하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PC 게이머이기도 하고요. 되게 멋있어요. 선정리도 잘하고 막 이렇게 등치 딱 큰 사람이 막 PC를 막 이렇게 조립하는 게 너무 멋있는데 그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옛날에 그 했었던 걸 생각하면 너무 귀찮아서 네, 자식들이 나중에 생겨서 아빠도 공대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네, 뭐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죠. 뭘 만들거나 뭐 이런 걸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예제나 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무슨 예제냐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 그 두 A와 B로 이루어진 두 개의 그 리스켓의 주식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였는데 그게 그 많은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학생들이 또 물어본 게 그러면 상관계수가 1이 되면은 그냥 직선인데 직선인 경우에는 효용이 뭐 올라간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정말로 언제 좋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그 만들어드린 예제를 보니까 딱히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질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효용이 증가하는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요 A와 B를 가지고 만든 어, A에 대한 비중 0%에서 100%에 따라 그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 계산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예제 그대로고요. 효용은 요 공식 뮤 빼기 0.5 곱하기 a 곱하기 s의 제곱 즉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때 a 값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a 값을 8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기대 수익률 빼기 네, 지금 일부러 엑셀로 했습니다. 그래프를 좀 잘 그리려고 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어레이 계산이라서요. 기대 수익률 빼기 0.5 곱하기 요게 a고요. 네, 8.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네,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면 효용이 요 A에 대한 비중이 0%일 때, 즉 B에서의 효용이 11%로 나타나고요. A에 대한 비중이 100%일 때, 즉 A 자산 그 자체일 때의 효용도 11%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양 끝은 효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효용 무차별 곡선상에 같은 곡선상에 있는 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저를 가리고 있었네요. 저를 안 보셔서 너무 즐거워하셨나요? 곡선상에 지금 이렇게 곡선상에 있을 때 같은 곡선상에 존재하는 두 놈인데
그 사이를 여러분 직선으로 잇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곡선이니까 직선이면 그 사이에서는 얘랑 다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좌상향할 때는 항상 어떻다? 효용이 증가한다 라고 평균 분산 체계에서 그랬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다양한 평균의 다양한 효용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고, 그 무차별 곡선이 표현된 평면상에다가 요 A의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 값들을 가지고, 그러면 A가 예를 들어 10%면 기대값은 19.5%, 수익률은 19.5%, 표준 편차는 14.5%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다 이렇게 찍어봤을 때 실제로 효용값이 달라지는 지점에 위치하는지, 즉 증가하는 지점에 이 포트폴리오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효용을 수동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50%일 때 뭐 이게 좌우 대칭 똑같이 이제 둘 다 11%인 지점에 있어서 딱 가운데가 제일 좋긴 한데 11.25%까지 효용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계수가 1이더라도 효용이 증가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근데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효용이 지금 11%거든요. 더 낮은 것도 그려보고요. 더 높은 거, 지금 최대가 11.25%니까 더 높은 것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준 편차 8%에서 16%에 대해서 효용을 10.6%로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야 돼요. 이게 U가 고정이라면, 효용이 고정이라면 U는 뮤 빼기 0.5A S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U 플러스 0.5A S제곱이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이 전체 어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어레이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걸 다 선택했다고 치고요. 뮤는 U 효용이 근데 이렇게 바뀌죠. 더하기 0.5 곱하기 A, 여기까지는 고정이죠. 곱하기 표준 편차의 제곱, 표준 편차 다 선택해야죠. 표준 편차를 다 선택한 다음에 제곱합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주시면 돼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엔터를 2번 치셔야 되고, 엑셀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 번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됐고, 이걸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짜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프로 나타낸 걸 보시면, 네, A가 아마 작은 놈이죠. 네, A가 작은 놈. 그러니까 여기가 A고요. 요 빵빵빵빵 점들이 두 자산과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가 B예요. 이 오른쪽이 B고요. 여기가 A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들이 요 굵은 점들입니다. 혹은 요 선상에 있는 놈들은 다 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요 선들은 회색 선, 점선, 흐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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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점점 진해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타블렛 쪽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오랜만에 쓰려니까 설정이 잘못되어 있구나. 죄송합니다. 같이 보시죠. 네, 그림을 여기 가져왔어요. 보시면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됩니다.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효용이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효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들이 서로 다른 효용을 보여주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려고 들면, 여기 보시면 원래 A와 B가 밑에서 세 번째 선에 효용에 걸려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 선에, 요 선에 걸려 있는 놈이니까 원래 A와 B랑 같은 효용을 가지는 놈은 지금 요 선이에요. 요 선이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다시 만나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부분, 지금 제가 화살표를 그려놓은 근처 부분을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 봐야지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그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과장되게 딱 표현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좀 데이터를 쓰다 보면 이렇게 정밀하게 봐야지만 이론적인 게 증명이 되는 순간들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효용값으로 요 선이 얼마에 해당하는 선이었냐면은 효용값 11%에 해당하는 선이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선은 너무 굵었네요.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선은 지금 살짝 여기 보이는 요 선은 11.2%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근데 요 점들을 보면 11.2%보다도 약간 더 왼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11.2%보다도 효용이 더 증가한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아래에 있는 건 효용이 더 낮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은. 그래서 서로 상관계수가 1인 놈을 두 개를 조합했으니까 직선상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상관계수가 1이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되거나 마이너스 1이면 아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A와 B가 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 자체는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금 효용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던 것이 이 포트폴리오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효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다라는 걸 숫자로 이렇게 정확히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열심히 그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 엑셀 파일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A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네, 한쪽 그 에셋과 그러니까 A와 B 중에 한쪽과 다른 쪽의 U 값이 효용 값이 달라지는 경우로 설정을 해도 잘 설정을 하면 그 사이에 그 직선상에 존재하는 그 둘을 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들은 효용이 조금 증가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감질나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두 에셋을 가지고 만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고 A가 아주 크면은 그걸 좀 더 잘 볼 수 있어요. 네. 네, A가 아주 클 경우에 둘 다 이제 효용이 안 증가하는 이쪽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한번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면 좋은 질문 있으면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또 동영상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